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신해년 정유월 개해일 병진시 남자 사주인데 상담자 여인의 남편 사주입니다. 어느 철학관에서 남편이 단명할 팔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남편이 단명사주인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일단 사주를 보면 6월의 개수가 신금, 유금, 인수와 개수, 해수의 비겁의 생조로 신왕한 사주구조이고 편인격이다. 우선 시급해 보이는 것이 정화 병화의 상태로 월간 정화는 자좌 유금의 생궁에 앉은 상태이지만 차가운 기운과 음습한 기운에 촛불이 꺼져가는 형상이다. 시간의 병화는 진토 위에 앉아 그 빛이 회기무광 상태로 햇볕이 보이지 않는 날씨이다. 즉 화기가 이 사주에서는 절대적인 약신이다. 현대운이 임진대운인데 시간 병화의 그 빛이 병임상충과 진토의 영향으로 더욱 흐려지고 가려진 상태다. 유년에서 기해년 기토가 일간 개수를 충하고 지지에서는 해수의 수기가 더욱 누적되는 양상이다. 이 사주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흉을 보는 차원을 넘어 인연과 생명, 그리고 생활습관이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년월일시를 순서대로 풀면서 그 안에 깔린 음령적 구조와 육효에서 드러난 사건 흐름까지 함께 읽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이 사안은 남편이 단명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단명 여부를 단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위험이 발생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연주 신해를 보면 해수 위에 신금이 자리한 구조로 금생수가 이루어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 년주는 단순한 조상궁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근본적인 기운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인데 신금은 차갑고 응축된 기운이며 해수는 깊고 음적인 물의 기운으로서 수장령과 원한령의 성격을 동시에 품고 있는 자리이다. 즉, 이 사주는 태생적으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용하고 안정된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깊은 감정과 축적된 기운이 누적된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음령술로 보면 해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쌓이고 가라앉고 빠져나오기 어려운 기운으로 작용하며 여기에 신금이 이를 계속 생하는 구조가 되면 이 음적 기운은 자연스럽게 강화된다. 이러한 구조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환경이나 조상적 흐름 속에서 반복성과 집착성, 그리고 끊기 어려운 습관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음령관법으로 보더라도 해수는 병액지로 연결되어 작동되고 있고 이년주는 이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씨앗이 존재하는 자리로 해석해야 한다. 월주 정유는 이 사람의 사회적 환경과 생활 패턴을 결정짓는 자리인데 유금 위에 정화가 자리하면서 화와 금이 공존하는 구조를 보인다. 겉으로 보면 정화는 따뜻함과 생기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유금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이 화를 약화시키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유금은 금기운의 완성 단계로서 응축과 결실, 그리고 반복성을 상징하는데 이 유금이 개수 일간과 만나게 되면 상징적으로 술주의 형상이 만들어지면서 술과 같은 기호성, 알코올 중독, 중독성 물질과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사실 상담자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 상태이다. 지지를 음령술로 보면 유금은 배신령, 단절령, 원한령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는 자리로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습관, 특히 끊으려 해도 계속 이어지는 행동 패턴으로 나타난다. 즉, 이 월주는 이 사람에게 있어 술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환경과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일주 개해는 이 사주의 핵심으로 해수물 위에 민감하고 예민한 물인 개수가 다시 얹혀있는 구조이다. 이는 단순한 수가 아니라 중첩된 수기, 즉 과도하게 많아진 감정과 에너지, 그리고 내부에 쌓이는 기운을 의미한다. 개수는 본래 균형을 잡기 위해 외부 자극을 필요로 하는 성질이 있는데 해수가 중첩되면 그 자극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며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술이다. 지지 음령술에서 해수는 수장령과 자살령, 원한령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주는 단순히 감정이 많은 것이 아니라 깊이 빠져들고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 여기에 음령관법을 적용하면 해수는 병액지로 작용하면서 이미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명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축적된 문제가 특정 시점에서 터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주 병지는 이 모든 구조가 어떻게 현실에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이다. 병화는 개수를 제어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진토가 함께 있으면서 수기가 이 안에 저장되는 구조가 되어서 불리하다. 진토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수기를 품고 있다가 묘지처럼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를 만든다. 특히 진의 원진과 귀문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구조는
일반적인 건강 문제를 넘어 반복성과 중독성,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의 폭발성으로 나타난다. 즉,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다가도 특정 조건이 맞으면 한 번에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이다. 이 사주 신해년정 6월계 해일병진씨는 수기가 강하게 형성된 구조이지만 그것만으로 단명으로 보지는 않으며 오히려 개수 일간과 해수 중첩, 금생수 흐름으로 기본 생명력은 유지되는 사주이다. 다만 임진대운에 들어오면 임수가 추가되어 수기가 더욱 증폭되고 진토가 이를 제어하기보다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원국의 유금과 진유합이 이루어져 금기운이 응축되면서 다시 수를 생하는 구조가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병임상충 작용으로 시주의 병화가 약화되어 수기를 제어하던 기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진해원진과 귀문살이 활성화되면서 반복성 중독성 감정 축적 구조가 깊어지고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가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개수가 진토에 들어가 기운이 꺼지는 임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수기가 계속 축적되고 내부에 갇혀 있다가 특정 시점에서 폭발하는 구조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사주는 선천적으로 단명한 팔자가 아니라 생활습관과 환경, 특히 반복적 중독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안정과 위험이 크게 갈리는 조건부 위험형 사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다른 철학관에서 이 사주를 단명으로 보는 논리는 대체로 해수 중첩과 개수 일간으로 수기 과다를 형성한 상태에서 화기가 약해 생명 제어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여기에 진토를 수의 묘지로 단순 적용하여 임진대운에서 개수가 임묘되어 기운이 꺼진다고 해석하는 논리인 것 같다. 동시에 진해원진과 귀문살의 중첩을 영적 정신적 불안과 생명력 약화로 확대 해석하고 병임 상충 작용으로 병화가 깨져 생명 유지 기능이 소멸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러한 여러 위험 요소들을 모두 소멸과 단절의 방향으로 결론지어 결국 단명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종합 판단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음령관법으로 보면 해수는 병액지, 유금은 분리지, 임목은 상문지로 연결되며 병액 분리 상문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형성된다. 이는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문제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특정 시점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구조이다. 이 사주는 단명하는 사주가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위험이 현실화되는 사주이다. 특히 술이라는 요소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이 사주의 핵심 발동 트리거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관리되어야 한다. 원진 귀문이 있는 사주는 술로 인한 사고로 부인과 마찰이 심한 경향을 자주 보인다. 그리고 원진 귀문이 있는 사주는 술로 인한 귀문 열림과 귀문 활성화로 알코올성 이중인격 또는 다중인격의 상태를 보이고 그로 인해 주변인들과 사건화가 자주 발생한다. 이 사주는 생명인연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생명력 자체도 유지되는 구조이지만 보호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외부 요인과 결합하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상담에서 나온 육효괴는 지택림 상효동으로 이 괴는 단순히 기흉을 판단하는 수준의 괴가 아니라 인연과 생명, 그리고 사건의 발생 구조까지 동시에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괴이기 때문에 각 효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연결하여 읽어야 한다. 특히 이 괴는 질문 자체가 남편이 단명할 것인가라는 매우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관귀를 중심으로 보되 자손과 원신, 그리고 세운 관계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실제 상황에 맞는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전체 괴의 구조를 보면 지택림에서 산택손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지택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다가오고 가까워지는 형상을 의미하며 단순히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는 의미를 넘어서 피하기 어려운 인연, 강하게 끌리는 관계, 이미 연결되어 있는 흐름이 현실로 드러나는 상태를 뜻한다. 그런데 이 괴가 산택손으로 변한다는 것은 그 인연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손실이나 대가가 발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때의 손실은 단순한 재물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이나 생명력과 같은 근본적인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화 자체가 이미 값을 치르는 인연이라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각 효를 하나씩 보면서 구조를 풀어가면 초효 사화 부모가 주작에 위치해 있는데 부모는 문서나 근거, 그리고 상황의 출발점을 의미하며 주작은 말과 소문, 그리고 외부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뜻한다. 즉, 이 괴가 시작된 계기는 이미 외부에서 들은 이야기, 남편이 단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시작된 것이며 그 자체가 괴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초효는 아직 사건이 시작되기 전의 단계이지만 이미 심리적으로 불안이 형성되어 있고 그 불안이 괴를 움직이게 만든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2효 세효에 위치한 묘목관귀를 보면 이 괴의 핵심이 드러난다. 세효는 점을 보는 당사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여자가 질문자이므로 세효는 여인을 뜻한다. 그런데 세효가 관귀로 잡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남편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 여인의 삶 자체가 남편이라는 존재와 깊이 결합되어 있고 남편의 상태가 곧 자신의 운과 직결되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묘목관성이 왕성한 상태라는 것은 이 인연이 약하거나 끊어질 인연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유지되는 인연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이 궤에서는 남편이 없어진다는 흐름보다는 남편과의 연결이 매우 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봐야 한다. 3효와 4효에 위치한 정효 축토 형제는 이 궤의 불안 요소를 형성하는 부분이다. 형제는 기본적으로 재물을 나누거나 기운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이나 방해 혹은 소모를 의미한다. 특히 4효에는 백호가 붙어 있는데 백호는 사고, 외상, 급작스러운 충돌과 같은 강한 현실적 사건을 의미한다. 또한 3효의 등산은 반복성과 꼬임, 그리고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 형제효는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누적되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성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즉, 이 궤는 단순히 병이 생겨서 서서히 약해지는 구조라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쌓이다가 특정 시점에서 사고나 급성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제 5효 응효 해수를 보면 이 궤의 핵심 축이 완성된다. 응효는 상대방, 즉 여기에서는 남편을 의미하며 해수는 관귀 남편을 생하는 원신의 역할을 한다. 즉, 이 구조만 놓고 보면 남편의 생명력 자체는 살아있고 오히려 원신이 왕상하여 관귀를 계속 살리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또한 원령 인목과 인해합이 이루어지면서 인연 자체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명한다는 식의 단정은 2단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해수에 현무가 붙어 있다는 점이다. 현무는 숨겨진 문제, 중독, 불안, 질병,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음적인 요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원신은 단순히 깨끗하게 생하는 힘이 아니라 문제를 내포한 채 유지되는 생명력으로 보아야 한다. 즉, 살아는 있지만 상태가 완전히 건강하지 않은 구조이다. 가장 중요한 상효를 보면 유금 자손이 공망 상태에서 동하고 인목관귀로 변화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자손은 본래 관귀를 제어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자손이 공망이라는 것은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자손이 동하면서 관귀로 변한다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6효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로 단순히 건강이 약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힘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세효 묘목과 상효 유금 사이에 형성되는 묘유충은 이 궤 전체의 긴장 구조를 형성한다. 묘목은 세효, 즉 여인 부인을 의미하고 유금은 자손에서 변화하는 지점인데 이 둘이 충돌한다는 것은 인연과 생명 보호 구조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관계 자체가 안정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유지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긴장과 충돌을 발생시키는 구조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 궤는 단순히 남편이 단명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있는 궤가 아니라 생명력은 유지되지만 보호 기능이 약하고 외부 요인과 생활 패턴에 따라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원신이 존재하고 왕상하기 때문에 생명 자체는 쉽게 꺼지지 않지만 자손 공망과 형제효, 그리고 백호와 등사의 작용으로 인해 특정 시점에서 사고나 급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궤의 핵심은 죽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위험이 현실화되느냐이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 생활 습관, 술과 같은 요소가 지속적으로 작용할 경우 이 구조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결국에는 궤에서 보여주는 손의 흐름, 즉 산택손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생활 요소를 관리하고 위험 요인을 줄인다면 원신이 관귀를 계속 살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된 방향으로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 궤는 단명궤가 아니라 조건부 위험궤이며 그 조건은 이미 궤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생명은 유지되지만 보호는 약하고 인연은 강하지만 그 인연이 긴장을 동반하며 외부 요인이 개입될 경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남편이 알코올 중독성, 알코올依존 상태인 것이 불안 요인으로 남는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특히 반복되는 음주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이사주는 알코올 음주 습관이 귀문 원진의 발동 트리거이므로 음주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한다. 상담하는 부인의 고민은 이해가 된다.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남편을 바라보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한 음주 습관은 어쩌면 단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임사